일본 군항기지였던 창원 진해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문화, 역사, 주민자치까지 더해진 진해 도시재생 사업을 짚어봤습니다. 제1회 경남 주민자치 박람회가 고성에서 개막했습니다. 경남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적조 피해 지역에 약 16억 9천만 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6회 나노피아 산업전에서 260만 달러 수준의 수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일본 군항기지가 있었던 창원 진해 원도심은 낡고 버려진 근대 건축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일제 잔재란 인식이 있지만 한국의 건축 양식도 섞여 있어 연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보존론이 나오는 이유죠. 이 원도심이 도시 재생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등록 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된 진해 역사입니다. 그 앞에서 때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페인트 붓칠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선 큰 통끼리 이어붙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곧 탄생될 작품은 기차입니다. 지금은 기능을 상실한 진해역을 예술로 복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품은 9일 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축제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주민들이 생활하고 오랫동안 아껴왔던 그런 건물들을 그거를 조금 더 재해석해서 새롭게 60년대 한때 외과병원이었던 한 건물은 일본 건축 자재와 한국식 공법이 혼합돼 연구 가치가 높은 것으로 꼽힙니다. 이곳은 앞으로 주민들이 지역 의제를 토론하는 장소로 탈바꿈합니다.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 일대 23만 제곱미터에 걸쳐 옛것을 살리는 도시재생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00년 동안 군항도시였던 진해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은 48곳. 이 중 재생 가치가 높은 곳을 현대식으로 복원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해가 100년 넘은 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 자산, 건축적 자산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문화,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이제 예술 문화를 접합을 해서 진해 충무지구의 도시 재생 사업의 중심은 문화와 역사. 여기에 주민 참여와 자치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인데요. 경남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박람회가 고성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지역별 주민자치 우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이 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읍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정책이 고성군을 알리고 옛 마을 이야기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 사업도 눈에 띕니다. 특히 거제 상문동은 경남 최초의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상문동 청소년 자치위원회는 안전지도 만들기와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그리고 상문동 행사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회를 맞이한 경남 주민자치 박람회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경남 모든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알리는 25개의 전시 공간과 동아리 경연대회 등이 마련돼 주민자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민자치 활성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데 있으며 경남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고성군은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 정책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와서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군수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인 경남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박람회가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깜깜한 밤, 한 차량이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더니 결국 전신줄을 들이받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구겨진 차량.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혼자서 오다가 전봇대를 받고 조금 많이 다친 사람들은 구급차 타고 바로 현재 병원으로 바로 간 상황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16살 A군으로 경찰은 무면허인 A군이 부모님 몰래 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민은 운전 확인되었고 그 사고 경위는 정확하게 수사 중입니다. 부모님 차 키를 가져놓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동승자를 상대로 과속과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한 잡화점을 압수수색하는 해경 단속반. 상자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산 각종 의약품입니다. 창원해경은 러시아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58살 A씨 등 외국인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의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보따리상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를 사들여온 이들. 압수된 마약류는 500여 종류, 10만여 정입니다. 해경은 정확한 판매 금액과 구매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보호를 받으며 예인되는 어선들.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해녀 선박이 충돌한 건 지난 7일 오전입니다. 이 사고로 해녀 선박 선장실이 부서지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해녀 1명이 다쳤지만 승선원 12명 모두 인근 어선과 통영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9명이 탄 낚싯배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양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철근을 싣고 내리던 작업을 하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크레인.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 갇혔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오른쪽 다리에 경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진주의 한 박람회장에서 방문객을 태운 관람용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3명 등 7명이 얼굴이나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행사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커브길을 돌다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저녁 7시 10분쯤 창원 성산구 신촌동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 53살 김모 씨는 스스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 번개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적조 피해 지역에 약 16억 9천만 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 적조 피해 복구 계획이 8일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피해를 본 거제 지역 어류와 멍게 양식장에 약 4억 300만 원, 적조 피해 지역인 통영과 거제, 남해 양식장에 12억 9천여만 원의 피해 복구액이 지원됩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6회 나노피어 산업전에서 260만 달러 수준의 수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수출 상담회는 인도와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나노 소재 20개 기업과 1대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국내 업체 2곳이 해외 바이어와 총 9건 2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산업전에서는 삼성전자 LED 사업부 정태경 부사장의 초청 강의와 김상욱 교수, 강신주 작가를 초빙한 대중 강연도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 밀양과 서울에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밀양시는 의열기념관이 들어선 해천에 의열기념탑을 조성하고 오는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의열기념관 일대에서는 독립의상 포토존과 태극기 그리기 등 문화체험도 이어집니다. 9일과 10일에는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의열단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열단 단장 김원본 선생의 조카 김태영 씨를 비롯해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씨 등 의열 단원 후손들이 애국가를 제창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8일 열기로 했던 제57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 주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준비했지만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수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소방 공무원을 격려했으며 현장 업무 불편이 없도록 부족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CJ 헬로 가야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 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 엄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의 울림이 되도록. 한국 5개 광고학회가 2019년 5개 광고대상 민간부문 우수작으로 CJ 헬로가 만든 영산대학교의 YYGU를 선정했습니다. CJ 헬로의 영산대 5개 광고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사진 이미지와 YYGU라는 광고 카피가 조화를 보였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순차 노출에 지루하다는 5개 광고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대학교 5개 광고가 일반 대학교 광고와 달리 개별 학과로 전이되는 그 개별 학과의 학과 내용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접근해서 매우 관심을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수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이고 대학교 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5개 광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도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드렸습니다. CJ 헬로가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 대학의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OH 광고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5개 광고학회는 민간부문 대상작에 신세계 프라퍼티 광고를 선정했고 공공부문 대상작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소통 캠페인 광고를 선정했습니다. 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9억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시는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당곡천 생태학습관 조성, 사무교차로 개선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에도 특별조정 교부금이 지원돼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합천군이 개발한 합천 안심 서비스 앱이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올해의 앱 시상식에서 공공 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천 안심 서비스 앱은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작동이 없으면 미리 입력돼 있는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앱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저렴한 개발 비용,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후 4시 농어업위원회 관담회를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전국 초등교장 자격연수 특강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는 15일까지 북미 2개국 5개 도시를 순방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는 14일까지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인도 출장에 나섭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양산 문화원에서 열리는 문화누리기 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10일 오후 2시 반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11일 오후 4시 6개 기관과 행정협약식을 체결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0시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남상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풀리며 다행히 반짝 추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낮부터는 19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도 맑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외출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월요일까지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능일 전후로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라 특히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